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는 부족했고 관할 경찰서장이 늦게 도착한 데 더해 지휘부 보고까지 줄줄이 지연된 겁니다. 사회 일부 송재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가장 처음 상황, 참사 당일 곳곳에서 일일이 신고가 빗발쳤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공개했던 건 11건이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112 상황 신고가 접수됐던 건수는 경찰이 앞서 공개했던 건 모두 11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출동했던 건 4건밖에 없던 걸로 이미 드러났었죠. 하지만 이보다 이 최초 신고라고 밝혔던 6시 34분보다 앞서서 19분과 26분에 각각 압사 신고가 한 번 더 들어왔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녹취록에 공개된 걸 보면 불법 노점상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압사라는 단어를 함께 언급하면서 다급하게 신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불법 노점상 불편 신고로 분류해서 당시엔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현장에 출동할 때는 이미 늦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보고서, 그러니까 당일 상황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우선은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뒷북 조치를 반복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뒤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뒤늦게 차량 통제 등을 조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시간은 허위로 기재된 게 아니냐, 이보다 사실은 더 늦게 참사 현장에 도착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우선 그를 차치하고서라도 보고서만 봐도 인파를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경찰력, 즉 대규모 기동대 투입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야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 기동대 투입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사전에 인력충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결국 거절됐던 거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이태원 파출소 소속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러한 의혹이 처음 제기됐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로윈 행사에 대비해서 지원을 요청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기동대를 경찰이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은 어제 공식 입장을 내고 매년 할로윈 기간에 기동대를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미리 사전에 배치한 전례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3년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즐기는 할로윈 축제였던 만큼 인파가 예년보단 더욱 몰릴 거란 예상은 이미 사전에 됐었고요. 그런 만큼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더해서 특히 참사 당일 대규모 기동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등 주요 집회가 열렸던 지역에는 배치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은 맞물려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도 기동대 투입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YTN 취재 결과 또 확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경찰청의 기존 원래 입장은 기동대 투입을 공식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요청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처음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주에 참사 전이죠. 마포와 강남, 용산, 그러니까 할로윈 행사가 많이 열리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할로윈 치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엔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 만큼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에 할로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지를 전화로 문의를 했었고요. 당시 김 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경찰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당일에는 집회 시위로 인근 지역에 지원까지 받는 상황이라서 인력 여유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답을 들은 김 청장은 알겠다라고 답한 뒤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 보면 또 그 시간에 기동대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이것도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경찰의 사전 대비 또 초기 대응과 함께 지휘부가 사건을 좀 인지한 시간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논란 가운데 핵심으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우선 알려졌듯이 밤 10시 15분 소방에 첫 신고가 들어갔던 시점이죠. 이후에 이태원 일대에 도착한 용산 경찰서장은 이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선으로 첫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선으로 첫 보고가 닿았던 시점은 밤 11시 36분, 그러니까 참사가 이미 발생하고 1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죠. 하지만 이때에도 김 청장은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았던 거로 알려졌고요. 결국 윤익은 경찰청장은 본청 내부 경찰청 상황 1담당관에게
다음 날 0시 14분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해서 이 출연 직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네. 이후 질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죠. 각 경찰 지휘부 공식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바로 뒤인데요. 조금 전 윤익은 경찰청장의 당일 행적을 경찰청이 시간대별로 공개했습니다. 윤 청장은 당일 휴일을 맞아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온 개인 일정으로 충북 지역을 방문해서 충북 지역에 있었다라고 네. 했고요. 23시경 밤 11시경 그러니까 참사 발생 45분 뒤쯤이죠. 예. 그쯤에 취침을 하였고요. 11시 32분 상황 담당관으로부터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인명 사상 참사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하지만 취침 중이라서 문자엔 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상황 담당관이 52분에 네. 밤 11시 52분에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상황 담당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를 받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밤 11시 14분이었고요. 그제서야 서울경찰청장에게 총력 대응 등 전화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 전화를 받은 것 자체가 지방에 있을 때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서울에는 없었고요. 그럼 당일- 경찰의 그 최초 전체 회의 열렸던 게 새벽 2시 반인가 그렇던데 그러면 청장에 올라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열렸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경위와 당일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사 초기에는 현장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팀이 업무 태만이 확인이 됐다면서 수사를 어제 의뢰했던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두 사람부터 아마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용산경찰서장은 제가 앞서서는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한 걸로 상황보고서에 적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감찰팀이 여태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용산서장이 이때 실제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아니었고 이태원 일대에 도착했고 실제 참사 현장에는 이보다는 더 늦은 시각 도착했다는 걸로 우선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장 상황 지휘와 보고라는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더 늦게 도착하기까지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어떤 걸 한 건지 그 당일 행적과 함께 상황 보고서가 그럼 허위로 기재된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예. 오늘 진행될 수사 상황도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 특수본이 첫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CCTV 등 144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고요. 경찰 4명과 업소 관계자 14명, 목격자 67명을 포함해서 모두 8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청장도 수사 범위에 포함이 되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은 오늘 앞서 8곳에서 압수한 문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당시 경찰과 또 지자체, 소방까지도 준비와 대응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단서를 확보하고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을 총지휘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사건을 좀 늦게 알았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온 것도 이 맥락에서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은 시각 정리한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시각은 밤 11시 1분입니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참사 사실이 통보가 된 거고요. 하지만 경찰 최종 지휘권을 가졌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로부터 19분 뒤 밤 11시 20분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경찰을 총지휘를 하는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알았는가? 이 당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이상민 장관은 어제 출근길, 지금은 참사 수습에 집중할 때라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사고 수습에 전념하면서 고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 빠른 쾌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것이 일단 급선무 같고요. 네, 대신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했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 112 신고가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통보된 체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반쯤부터 일찍이 빗발쳤던 신고들은 사실 행정부 상황실로는 닿지 않았던 거고요. 예. 다만 소방청이 대응 단계 발령할 때는 보고가 행안부 상황실로도 들어옵니다. 당시에 소방청이 밤 10시 48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대통령실과 행안부로 동시에 보고가 통보되긴 했지만 예. 행정안전부 내에서 그 대응 보고를 받았을 때 각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 이상민 장관에게 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정이 체계 자체가 복잡한 것과는 별개로 당시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1단계 대응 발령이 됐을 때 긴급 문자가 발송되는 직원과 2단계가 됐을 때 발송되는 직원이 이게 층위가 좀 다르더라고요. 2단계까지 되고 나면 장차관에게도 문자 발송이 되는데 이 목록에 이상민 장관이 누락돼 있어서 결국에 이상민 장관은 긴급 문자가 공식 문자가 아닌 이 문자를 받았던 비서실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임명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여기서 누락됐었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일단 행안부가 뭐 여러 가지 체계를 좀 이렇게 개선하기로 했나 보네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왔지만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번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개별 신고들이 행안부 상황실로 바로바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면서 행안부는 다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경찰청과 추후 협의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이와 같은 말하자면 사후 약방문에 가까운 조치죠. 예. 이런 조치는 이뿐만은 아니고요. 앞서 참사 발생 이후 직후 계속 이어졌던 어떤 당국의 해명이 반복됐던 해명이 이번처럼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은 행사는 당국 차원에서 인파 관리 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공식 매뉴얼이 없다는 네. 해명 계속 반복돼서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 주례회동에서 자발적인 이 같은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 아마도 계속해서 개선 조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그와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과는 또 별도로 주최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사실 각 당국, 각 기관에서 연구 영역 등을 통해서 한참 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예. 왜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사후 약방문 조치에 나서게 됐는지 이 부분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후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